안녕하세요. 광주북구 평생학습관 SNS 플랫폼 창업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PDF 전자책 만들기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인물이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이자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 미국의 5대 갑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담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곧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수입의 구조, 돈의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야 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취업을 통해 대다수 근무 시간에 따른 근로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 근로소득이 어떤 사람에겐 최저시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시급이 3만 원이 넘는 사람도 혹은 사업을 통해 그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 한계점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겠는데요. 워렌 버핏이 미국 5대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로소득을 통한 수입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배경으로 한 그 덕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식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혹은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더라도 나의 자본, 나의 재산이 스스로 일을 하여서 그 돈의 규모를 알아서 키워나가는 방법, 곧 자본소득에 대해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20년 연속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내용입니다. 곧 우리는 보이시는 표의 4가지 성향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게 되는데요. 좌측이 아닌 우측, 곧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부의 사사분면에 대해 이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러한 자본소득, 이러한 내용을 언급드린 이유는 평범한 저나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봉급 생활자에서 자산가, 사업가가 되기는 쉽지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작지만 워렌 버핏이 말하는 내가 자는 시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자산 만들기,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울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 지적자산, 지적재산을 만드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전자책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책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을 정도로 휴대폰이나 PC, 태블릿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몇 장의 정리된 정보글을 가리켜서 통상 전자책이나 이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PDF를 주 포맷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PDF 전자책이라는 단어가 굳어진 수식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20페이지 분량 정도의 요약 정리된 정보를 PDF 파일로 전환하는 것도 전자책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책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보는 것도 전자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PDF 전자책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소비자와 제작자 모두 합리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장에서는 제작자가 자신의 지식이 담긴 글을 판매하는 수단은 유일하게 종이로 출간된 책을 출판사를 통해 생산해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책이 출간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 분량은 채워줘야만 책을 낼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짧은 지식을 소유한 일반인들에겐 책을 내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출간을 하는 것은 쉬운 일 자체가 아니었고 작가의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PDF 전자책을 사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온라인 강의도 책도 아니라 이 전자책, PDF 전자책을 사람들이 구매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책보다는 더 간략하고 핵심 중심으로 담겨있는 정보를 얻고 싶은 욕구, 두 번째로는 동영상보다 빠르게 당장 내가 지식을 취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2가지의 공통점은
빠르게 정보를 취하고 싶다는 게 공통점이죠. PDF 전자책을 집필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데요. 즉 불필요한 미사여구, 불필요한 내용을 넣어가지고 괜한 분량을 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PDF 전자책은 스마트폰 또는 PC로 읽기 때문에 소비자가 방대한 그런 텍스트에 대해서 정보를 이 안에서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짧고 굵은 내용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자책을 바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를 잘 만들고 싶다, 네이버 블로그를 잘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PDF 전자책을 통해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쪽짜리, 10장짜리 PDF 전자책을 구입을 했는데 2장이 넘어가고 3장이 넘어가도 왜 상위 노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열거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필요하다는 건 알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말만 하고 있다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거다 보니까 10장이라 하더라도 낭비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구독자 입장에서는. 보통 종이책이 5장으로 구성된다면 한 장은 서론, 나머지 장은 본론, 끝에 한두 장이 결론 이렇게 끝나는 게 대다수인데 PDF 전자책은 40쪽 이하로 집필되는 게 기본적인 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벗어나면 사람들이 그 읽다가 지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또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수고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DF 전자책은 통상 50쪽 이내, 40쪽 이내로 집필하여 핵심 정보를 전달한다. 그게 PDF 전자책의 특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자책에 담긴 정보를 사실상 이미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 제주도의 맛집 리스트 이런 것들은 블로그를 찾아봐도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해도 충분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 10,000원, 돈 20,000원을 주면서까지 나의 PDF 전자책을 구입하는 이유는 그 수고와 그 시간에 대한 허비도 하기 싫다라는 욕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정보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내가 제주도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주도 여행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이 있고 가공하여 PDF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만 갖추게 된다면 누구나 저자,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PDF 전자책의 장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나만의 지적 재산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또한 종이책 출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책이 창고나 서점에 재고로 쌓일 일도 없겠죠. PDF 파일로 존재하니까요. 또 여러 가지 진입장벽, 작가가 돼야 하거나 글을 매우 잘 써야 하거나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게 필요 없는 진입장벽이 없어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또한 판매가 일어난 이후에 내가 아니면 PDF 전자책을 집필을 완료한 이후에 별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과 지식도 불필요하고요. 제일 좋은 건 투자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공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거나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플랫폼에서 다 이를 위임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나는 순전히 정보를 가공하여 PDF화 시키면 되는 그런 간단할 수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종이책을 집필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장점만 있지 않는 것처럼 단점이라 한다면 지적재산권을 표현한 나만의 소중한 창작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PDF 전자책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여서 판매금을 받았는데 그 나의 전자책을 산 사람이 나의 전자책 파일을 지인에게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달할 때 이걸 추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추적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나의 소중한 지적재산물이 제대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하나의 단점일 수 있겠는데 이를 어떠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워터마크라는 게 있죠. 내 PDF 전자책 안에 나의 공식 서명을 넣는다던가 글 사이사이에 워터마크를 넣어서 이 파일은 저의
이 창작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저작권을 제시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대개 플랫폼에서 파일당 1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 판매가 되면 15,000원의 수익금 중에 20%를 그 중개 플랫폼 측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익은 15,000원의 책이 팔리면 12,000원 정도가 나에게 순수령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건 실제로 제가 한 권의 PDF 전자책을 어떤 플랫폼에 올렸고 약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실제 수익금 내역을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자책 거래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저는 20페이지 남짓한 PDF 전자책을 올렸고 그 해당 하나의 파일이 약 40번의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보시는 것처럼 7월 20일 맨 아래를 보면 6월 20일에 이 책이 처음부터 판매가 되게 되는데 11,980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15,000원에 올렸는데 실제로 수령금은 12,000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사이를 보시면 특히 8월, 9월 이쯤을 보시면은 12,000원이 아닌 79,000원대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끝에는 10월에는 39,000원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책이 2개 팔린 게 아니라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전자책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서점에서 판매되는 종이책은 그 가격이 전자책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전자책도 15,000원에서 3만원, 5만원까지 올리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도 15,000원짜리 책도 있고 3만원, 5만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온라인 상품이라 하여서 종이책보다 그 가격이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종이책은 판매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서점에 등록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애초에 출판사와 계약하기도 어렵고 책을 집필하고 원고를 쓰고 퇴고를 거치고 수정 보완 그리고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종이책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은 이후 종이책이 판매가 되더라도 실제 그 작가에게 떨어지는 수익금은 판매 금액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인세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익인데요. 그러나 전자책은 이러한 복잡한 중간 과정 없이 집에서 쉽게 작성해 PDF 20장, 30장이면 종이책과 같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재고에 대한 걱정이나 유통 걱정 이런 것들도 없이 종이책보다 수익률은 몇 배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이책을 출판한 사람은 작가라는 호칭도 받을 수가 있고 대외적인 인지도와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부업과 수익을 위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PDF 전자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권을 팔아서 12,000원 남는 20쪽짜리 PDF 전자책을 인터넷에 떠놓는 정보를 수합하고 잘 정리해서 주제별로 10권의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된다면 하루에 한 권씩만 팔려도 하루 순수익이 12만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이책은 아무래도 100쪽 이상은 써야만 책으로 느껴지는 그런 진입장벽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도 넣게 되고 여러 가지 미사여구도 넣고 여러 사례들을 수록하느라 한 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전자책은 구매자부터가 짧고 굵은 정돈된 정보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글을 써내려갈 필요도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저의 직접 수익금을 공개한 이후에 15,000원에 판매되어서 12,000원으로 순수익을 받았던 걸 보셨을 건데요. 지금 보이는 내용은 제가 플랫폼 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전자책을 판매했던 실제 저의 화면입니다. 맨 위에 보이시는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게 전자책을 그냥 구매하셨을 때 15,000원이다 라는 거였고 그 아래 두 가지 버전이 더 있죠. 49,000원 버전이 있고 99,000원 버전이 있습니다. 49,000원은 디럭스라고 하여서 책과 더불어 제가 이 책에 대해 제가 A라는 설명을 했던 책이었는데 책만으로는 좀 내용이 부실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강의 영상을 10편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까지 포함하여 구매를 하면 4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 보시면 99,000원 프리미엄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디럭스, 한마디로 전자책 플러스 강의 영상 10편 플러스 저와의 카톡 상담, 카카오톡 기반의 메신저 상담을 3일간 진행해주는 조건으로 99,000원의 프리미엄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까 그 기록을 보시면 12,000원으로 되어 있던 건 스탠다드, 한마디로 PDF 전자책만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였고 30,000원대는 49,000원짜리 구입을 하신 분이었고 79,000원대의 수익금은 이 마지막 프리미엄을 구매하신 분들이 그런 결과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약 3개월 동안에 제가 단 하나의 20장짜리 PDF 파일을 올렸더니 65만 5천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서비스 평가를 보시면 19명의 그 저의 구매하신 분들이 19명이 후기를 써주셨는데 그 평가는 19개의 평균이 4.7점,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다수 좋은 평가를 남겨주신 거였죠. 그러면 내가 전자책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을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크몽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보이시는 게 블로그 체험단에 대한 전자책 노하우였고 이건 1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블로그에 대한 거, 거의 블로그에 대한 게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우연찮게도 지금 다 블로그에 대한 걸 제가 캡처를 하게 됐는데 거의 가격대가 3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전자책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에 올리면 홍보나 광고는 이 플랫폼 자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대신 수수료를 20% 가져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동일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타링이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타링은 대신 조건이 조금은 까다로운 게 20페이지가 아니라 적어도 50페이지 이상의 전자책을 써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상 중심의 강의 중심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타링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1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전자책이 있고 또 블로그에 대한 전자책,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크몽과 타링, 대한민국에는 재능 플랫폼 중에 전자책을 거래하기 가장 좋은 플랫폼이 크몽과 타링이라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SNS 플랫폼에 대한 설계 중에 소개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A라는 전자책을 만들고 굳이 플랫폼에 20%의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팔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 계정, 인스타그램이나 나의 블로그 혹은 여러분들이 오픈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브런치, 블로그의 일종이죠. 이런 곳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글을 쓰고 나의 글을 구매하셔서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문자를 남겨주세요 라고 고객을 유치하는 거였죠. 그럼 그분들에게도 계좌이체나 거의 계좌이체가 될 건데 계좌이체를 받아서 입금이 확인되면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이런 식을 통해서 수수료 없이 순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플랫폼 과외 자체가 SNS의 플랫폼을 다양하게 공부하고 많이 보유할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가 그냥 인스타그램을 사진 올리는 용도로 블로그는 그냥 보는 용도였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이 안에서 부가가치도 올릴 수 있는 좀 현명한 방법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엔 그래서 이 PDF 전자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강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